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생 운동 세력을 강제 징집해 고문하고 프락치로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두환 시절에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른바 빨갱이들을 녹색으로 교화하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뜻하는 빨갱이는 단순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뜻하는 것 이상으로 군사 독재와 그 배후에 있는 재벌 기득권의 이익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친북 좌경 용공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이 전두환 때 생겼을 뿐 박정희와 전두환 그리고 90년대까지 녹화사업은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이 녹화사업으로 문재인도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문재인의 특전사 시절 모습은 이렇게 당당합니다. 이상한 겁니다. 녹화사업은 녹화가 되었는지 아닌지 매일매일 기록을 할 정도로 철저한 사업입니다. 쉬는 시간에 무슨 책을 읽었는지까지 감시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온갖 구타를 포함한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녹화 사업으로 박정희 때만 6명이 의문사했습니다. 전두환 때까지 포함하면 9명입니다. 얼마나 가혹했길래 사람이 죽을까요? 그러나 문재인은 녹화 사업으로 끌려간 군대에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병장 만기 제대합니다. 심지어 중간에 특전사로 차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두환에게 표창까지 받습니다. 전두환은 당시 공수여단장이었습니다. 이걸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습니다. 또 문재인은 학생운동 이력을 갖고 사법시험을 패스했습니다. 3차 면접 때 안기부 직원이 학생운동 한 것을 반성하느냐고 물었는데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합격이 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사법시험 응시자 중 3차 면접에서 시위 전력 가진 사람들을 일괄 불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3차 면접에서 안기부 직원을 대동해 면접을 보는 것은 학생운동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닌가요?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합격이 됐다? 전두환 시대가 그렇게 낭만적이었나요? 문재인의 주장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프락치가 된 사람들은 지독한 감시를 받습니다. 프락치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안사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프락치 활동을 하기 싫어서 친구들에게 일부러 날 피해 다니라고 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빙빙 돌아다녔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문재인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부산의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보안사의 명령을 받고 당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강력한 활동을 하던 인권 변호사 노무현을 감시하기 위해 보내진 거 아닐까요? 문재인은 여지껏 출세만 하며 꽃길만 걸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은 문재인에게 불리한 혹은 나쁜 여론을 절대 조성하지 않습니다. 참여정권 당시 대통령 노무현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고 따라서 민정수석 문재인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기 내내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개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료 민영화, 초석 닫기, 한미 FTA 등 노무현이 할 법하지 않은 정책들도 많이 진행되었죠.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정권 초기부터 검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끝내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탄핵되고 일사천리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시민들이 원한 어떠한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개혁 방해, 검찰개혁 방해, 공수처 설치, 세월호 진상조사 하지 않음, 박원순 노회찬의 수상하고 억울한 죽음, 윤석열 고속승진 및 검찰총장 임명, 수많은 의문들이 문재인 뒤를 따라다닙니다. 과거 반기문도 미국 유학 시절 전두환 정부에게 김대중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였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경찰국 설립할 때 경찰국장을 한 김순호도 과거 독재 정권의 프락치였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법인데요. 이것을 풀어야 우리가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